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30일도 이제 저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9월 2일, 9월 3일 다음 주 월화로 예정되어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총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네. 그 어렵게 네. 청문회 뭐 일자는 이틀간으로 네. 이제 여야가 네. 합의를 했고, 네네. 그 민주당이 청와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네. 청와대는 뭐 청문회 하자, 국민청문회라고 그랬죠. 예. 청문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회군을 했다, 예, 예. 이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네. 그 조국 수호 총동원령을 지금 내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계백 장군처럼 아니구나. 계백 장군 아들 측에 하여간 뭐 저기 호랑 관창을 데리고 간 뭐 저 장군처럼 아들을 내보내 가지고 지금 저 여론전의 전면에 내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 민주당이 청와대에 무릎을 꿇었고 네. 그 증인 채택 문제로 네. 합의된 청문회를 무산시켜 버렸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맞겠죠. 뭐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국회법에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일반 법안 안건을 갖고 첨예하게 맞붙었을 때 그때 보면 이제 90일 이내에 어떤 시간을 두고 안건을 조정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아니 인사청문회가 내일 모레 좀 잡혀 있는데 그걸 90일 동안 증인 채택을 갖고 논의해 보자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친구들이 얼마나 또 꼼수를 쓰고 있냐 하니까 보면은 요즘 드루킹들 있지 않습니까? 신종 드루킹들.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 싶어요. 그걸 또 검색 순위를 또 올리고 있어요. 참 보면 한심한 이야기고. 이제 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제 국회법 57조의 2항인데 네. 이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죠.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인데 네. 안건이라는 건 뭐 사실 억지 춘향으로 지금 뭐 맞추자면 뭐 맞출 수 없는 건 아니겠으나 아니 기본적으로 보면 그 뭡니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보면 그다 자유한국당도 양보했어요. 그 조항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 이거 3분의 1을 요구되는 거고 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지 이틀 뒤로 와 있는 청문회에 증민 채택을 90일이 걸리는 안건조정위에 건다는 게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지 말자고 자기들이 일단 흔한 얘기로 판을 깨놓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광 실장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좀 공포감에 휘말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 자신이 한 달 한 반여 전에 그야말로 믿거니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앞으로 청와대와 관련된 것도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거기서 엄정하게 해달라. 엄정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엄정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동원령 내려서 마치 예전에 뭐 김흠춘 장군인가요? 김품석 장군인가요? 김유신의 동생이죠. 그 자기 아들 화랑관창을 내보내듯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준용이가 나와서 갑자기 아이 조국 딸 나와서 얘기해. 주지 말고. 일주한 다 얘기해. 거기다 보니까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유시민이가 드디어 나와서 이제 떠벌떠벌대기 시작했고 또 보면은 문준용과 어떻게 보면 불구 대천에 위치해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와서 또 보면 역성을 들고 나섰고 앞서 말씀하신 총동원령 내려진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 민주당의 뭐 이해찬을 필두로 한 네. 당직자들까지 지금 다 뭐 앞장서 가지고 하는 이제 한술씩 이제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유시민은 정말 또 가증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 네. 법률 위반이 한 개도 없다. 저 위장 전입한 것만 해도 네. 조금 몇 건이야. 건수도 셀 수 없고 많은데 네. 그거 다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무슨 뭐 법 위반이 한 건도 없어. 그래서 유시민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법 위반이 나타나면 물러날 거라고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그런 거예요, 유시민은. 요새 하도 말이 의미가 없는 얘기들. 유시민은 조금 물러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우리 아까 김영관 실장 오전에 좀 다른 일 보러 가셨을 때 저 혼자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문준용이가 조국 딸 보러 당당하게 나와서 뭐 하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좀 조선 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8월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조국 딸은 자기의 그동안 SNS 여름에 벌였던 일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고 지우고 있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런 조국 딸 보러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서보라고요. 3분이면 끝납니다. 문재인은 조국 딸 너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너 나가서 요구하는 죽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뭐 문재인이 걔도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저 검찰에 출두하면서 형수권 형권 해가지고 가면서 이럴 바엔 문준영도 같이 가자 이러고 하는데 참 유구무원이어야 될 사람들이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나왔던 이제 공지영이하고 이회수가 나와서 이제 좀 보면 한 입씩 거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유시민이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당신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이 가만히 있는 건 조국이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 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와서 유시민도 나름대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환 실장 말씀하신 대로 법 위반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발 좀 물러나 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 진짜 이게 우리가 코미디 릴레이라나 집권 여당 의원이 오늘 또 나와가지고 네. 유시민 씨 제발 오버하지 말아라. 네. 서울대 집회에 나오는 애들이 물반고 기반 서울대 학생들 아니고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젊은이들과 그 대학생들 학부모들의 분노를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아니 그 사람 염장 지르지 말라고 얘가 이게 총동원령을 내리니까 거름 똥찌개지게 가던 놈도 그냥 와가지고 팔겠다고 하고 지금 아주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데 코미디의 정점은 뭐냐? 네. 조국이 우리 꼼수의 제왕 조국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꽃을 보내주신 어떤 시민이 계신데 너무 감사. 지금 거기 꽃 보내줄 마음의 시민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뭐야? 아닙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한명숙 씨가 국무총리다 한명숙 씨가 감옥 갈 때 그때 몇천 명의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감옥 가는 길에 꽃 들고 환송해 주었고 아마 제 심장이 그때 아마 그 문재인 씨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백합을 하나씩 주면서. 백합 하나씩 주면서 지금 조국이 얘기하는 건 뭐냐니까 내일 내가 아침에 청문회 준비단 출근할 때 그야말로 기자들 눈이 휘둥그레지게 수천 개의 꽃을 깔아달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의 수준이 뭐냐니까 다음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조국 힘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비비 어떤 게 옳은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진영 논리로 똘똘 뭉쳐다오. 그 얘기입니다. 조국 이 친구도 정말 완전히 꼼수의 제왕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보니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진영 논리로 돌파한다로 이제 뜻이 모인 거야. 당과 청와대가. 당청이 모인 겁니다. 이제 보면 당에도 처음에는 보면 이게 좀 어리하게 나오다가 우리 김영호 시장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청이 처음에 뒤엉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따만한 덤프 트럭인 검찰이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뭐냐니까 이게 잘못하면 공멸하겠다는 거예요. 당도 청도 공멸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무너지고 문재인 무너지면 민주당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강기정이 한 짓이 뭐예요?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윤석열 나쁜 놈이라 욕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밀누설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좋아요 누르고 앉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플레이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탄핵 국면에서 하루하루 검찰 정보 흘려가지고서 2년을 지금 끌고 3년째 끌고 오고 있는 놈들이 그 기밀누설죄로 윤석열을 들이받겠다고? 참. 자 여기 너무 많이 가는데 네. 어떻게 되면 9월 2일 3일 청문회 그러면 주말에 네. 자유한국당하고 집권당이 합의해가지고 2일 3일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핵심은 좀 증인을 소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일 전인가 도착을 해야 돼요. 송다리리. 이거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그러면 나경원 야당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이 10일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한 12일 이내까지 좀 시간을 조정하면서 청문회를 이틀 실시하는 거는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보면 과연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겠느냐 문제인데 이겁니다. 원래 보면 지난번에 14일인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8월 14일. 그러니까 20일 지나면 거의 9월 2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원래 9월 1일인데 그 일요일이니까. 근데 집권 여당은 8월 30일에 끝내는 게 순리적이지 않냐? 어쨌든 그래서 현재 만약에 증인 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 날 해외로 나가면서 다시 국회에다 요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3일자는 그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 얘기는 요청할 바엔 열흘 이내에 요청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11일, 12일은 보통 휴일이니까 11일까지 요청을 해주면은 그 사이에 다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증인 채택을 하고 이제 이틀 동안 청문회 할 수 있은 거니까 노력하자 하는 것이 나경원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대표는 청문회 열자는 겁니다. 좀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열되 핵심 증인인 그야말로 그 누구 있잖아요. 가족들 그 불러내자는 얘기고 야당은 죽어도 못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일 3일은 이미 이제 물 건너갔고 끝났어요. 저 소환장 통보까지 안 됐고 네. 2일 3일 넘어서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 없다고 보냐 하니까 그러면 왜 지금 여당에서 가족을 절대 못 나오게 하는 줄 아세요? 여당을? 가족들? 왜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이 압수수색을 해냈으면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청문회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서 이미 검찰에서는 이만한 자료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검찰만이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이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후보자 예를 들어서 조국이 딸이라든지 조국이 마누라가 말 한번 잘못하면 나중에 감옥 갑니다. 위증이 되겠네. 바로 인사청문회 나와서 인사청문회 바로 위증으로 바로 걸로 갑니다. 굉장히 압박감이 있겠네. 그러니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이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그렇게 자기 뒤에 숨겨놓았던 아들을 갖다가 전면에 내세운 파란 겁니다. 간창까지 내보내면서. 네, 야 그러면은 네, 대통령은 우리가 그 예측했듯이 네. 이제 동남아 가지고서 이제 전자결제로 조국을 임명하는 걸 그렇죠. 강행하겠죠. 이 수순이라면 뭐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 수준이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법무장관을 검찰총장이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니 특검으로 가자고 요구할 것이고.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야죠. 그럼 이 검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검찰 계속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특검 될 때까지는. 아 근데 이렇게 그럼 하면 싸움이 그러면 윤석열 대 조국의 싸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윤석열 대 문재인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 특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검찰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게 우리 뭐 상설 특검이긴 합니다만은 여야가 어째 표결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특검 후보자 2명을 갖다가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협의하는데 뭐 몇 달이 여당이 걸리지 그렇죠. 최소한 뭐 한 달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검찰은 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비록 상사이지만 조국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조국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래서 지금 수사 인력과 기구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아직 발표된 그렇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검찰의 수사는 진행이 되고 네. 자유한국당이 이 법 체계의 모순 네. 상치되는 걸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논의가 진행 동안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중단될 수는 없는 거죠. 누가 중단시킬 수 있나요? 누가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조국이 중단시킬 수 있겠네요.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이 그거 하자면은 법무장관이 예전에 천정배가 그 강정구 교수 사건 때 보면 이제 수사 지휘권 해갖고 자, 야, 내 건 나와 관련된 예를 들어 뭐 우리 마누라 우리 천안 건 하지 마라라고 지시하는 순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 그날 폭동납니다. 그거 갖다 지켜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강정구는 예외적이었지만은 네. 남의 제3의 관한 뭐 자유 관한 지시였고 네. 지금 내가 지금 범죄 혐의를 피의자로 거의 피의자 신분인데 네. 우리 가족 수사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한다? 이건 이조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 조국이 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알죠.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이 언관들, 즉 그리고 사관원, 사헌부, 사관원, 사헌부 등에서 탄핵을 당했으면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벼슬을 내려놓고 나중에 결백한가 무죄가 밝혀지면 다시 복직했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라고 당시 조국 교수는 당시 새누리당 뭐 등등등등 당시 저 성완종 게이트 때 얘기예요.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걸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전선이 당정청 제가 며칠 전에 해설해 드렸던 당정청의 대충돌에서 이제는 청와대에 이제 총동원령에 민주당이 이제 무릎을 꿇었고 네. 거기에 이제 이 진영 논리로 가자는 조국 이하 이제 문파들의 이제 강경 세력들이 그리고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또 이제 여론전을 전면적으로 또 이제 네. 주진우 뭐 있잖아요. 김호중 요즘 나온 김부겸 이재명 거기다 문재인 아들 문준용까지 나와서 뭐 이제 한 입씩 거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똘똘 뭉치자는 거죠.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에 가면은 네. 그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싸움, 그걸 살려내려는 여당의 총 출동으로 인해서 스펙타클한 광경이 펼쳐질 거니까 아주 기대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놀랍게도 바로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있게 될 이른바 3박 4일의 추석 연휴, 그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추석 민심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네.